안녕하십니까. 원창목 목사, 이충현 목사입니다.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보내는 이슬비 전도 편지 들어보셨어요? 옛날 이야기. 옛날 이야기죠. 지금은 없어요. 있을지 있나요? 간간히 하시는 제가 분 들어본 계신 적이 것 없긴 한데 그 이슬비 전도 편지라고 하는 게 초신자들,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에게, 혹은 안 나오시는 안 나오시는 분들에게 권면의 편지를 보내거나 또는 약간의 교리를 정리해서 아주 기초 교리를 몇 단계에 걸쳐서 알려주기도 하는 편지글의 엽서에 편지를 보내드리는 거였어요. 근데 이제 전도가 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훈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했었던 그런 예전의 시간이 있습니다. 지금은 이 과정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는 하죠.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의미가 별로 없다, 내지는 효과가 없다, 뭐 이런 효율성. 엽서나 편지를 보내는 일을 많죠, 웬만해서.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또 새로 부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한번 거론을 해보고 싶습니다. 사실 요즘 손편지 쓰는 사람 거의 없죠. 손가락. 요즘은 손가락 편지 아시죠? 손가락 띡띡띡띡 눌러서 이렇게 톡 하고 있는 그런 거. 네, 그런 거로 거의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손편지가 필요하거나 내지는 좀 오히려 컴퓨터로 타이핑을 해서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걸 프린팅해서 우편물로 보내는 것도 재밌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. 굉장히 이게 불편하고 수동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고 또 자질구레한, 번거로운, 뭐 이렇게 표현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이걸 좀 달리 표현하자면 아날로그 감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, 사람들이 늘 이 전자화면을 통해서 핸드폰이나 컴퓨터 화면을 통해서만 봤던 그런 것들을 지면으로 보면 좀 느낌이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좀 생각해 봅니다. 더더구나 지금 소통 자체가 쉽지 않은 그런 시절이니까 더더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컴퓨터로 타이핑해서 프린팅했던 그런 편지를 생각해 볼 때도 마지막 사인은 수기로 손으로 직접 사인을 했었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손으로 쓴 것과 동일하다라는 의미에서 사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손으로 하는 어떤 그런 그 감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어요. 요즘은 전자결제라 해서 사인도 이게 컴퓨터로 하거든요, 사실은. 근데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기로 편지를 쓰는 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훨씬 말로 하기보다는 글로 하는 게 훨씬 이야기를 정리하기가 쉽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좀 더 차곡차곡 정리할 수 있다라는 의미예요. 예를 들어서 성직자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화로 할 때도 있고 또는 만나서 같이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. 하지만 글로써 정리해서 보낸다는 의미는 저는 두 가지를 봐요. 하나는 굉장히 그 성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내가 꼭 하고 싶은 말을 잘 정리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또 하나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를 염두에 두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좀 더 고전적으로 얘기하자면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이유도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감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었던 감옥 안에서의 바울 선생님의 심정, 그 심정에서 내가 개척했던 교회들의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, 바로 그게 다 옥중서신으로 성경으로 남아 있잖아요. 저는 지금의 목회자가 내지는 성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도 물론 가능하고 이메일도 충분히 가능한 시대이고 워낙 빠르게 전달할 수도 있는 건 맞지만 편지도 정리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편지를 쓰는 내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고 또 그 사람한테 편지가 가야 되고 또 그 편지를 받게 될 그 사람의 마음도 생각해보고 또 읽고 나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기대감도 갖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해보면 편지도 굉장히 좋은 소통의 방법이 되겠다, 이런 생각 해봅니다. 보통 대화나 혹은
그 문자로 하는 대화들은, 말로 하는 대화나 문자로 하는 대화들은 보통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걸러지지 않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. 말이든 표정이든 무엇이든 간에. 하지만 글을 쓸 때는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설교문을 쓸 때 저는 이렇게 손으로 쓰지는 않아요. 워낙 악필이기도 하고. 하지만 그 타이핑을 하면서 이 표현을 굳이 써야 할까 쓰지 말아야 할까를 여러 번 고민하고 퇴고를 하게 되거든요. 손으로 쓰다 보면 그런 작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한마디를 쓰더라도 조금은 더 신중하게 쓰게 되는 것 같고,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손으로 쓰는 편지가 더 마음을 깊게 전달할 수 있다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겠죠. 그런 경우 많잖아요. 아무리 평생 동안 손으로 편지 한 번 안 쓰는 사람이라도 연애할 때는 한 번 정도 쓰고, 그렇죠? 자식이 군대 가면 한 번 쓰고 해외로 이민 가면 또 한 번 쓰고, 뭐 그런 일들은 있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라도 소통을 위해서, 마음을 나누는 그 일을 위해서 한 번쯤 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문자 메시지라는 게 뭐라고 얘기하면 응 하고 답이 단답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. 근데 사실 저도 저 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가끔 대화가 잘 안 된다면 문자로 보내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럼 문자로 보내면 네 이렇게 답변이 올 때가 너무 많아요. 동그라미 하나 안 오고요? 네, 뭐 동그라미 하나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뭐 또 때로는 뭐 내가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쭉 써서 길게 보내면 한참 오더니 이응 지읒만 오는 경우가 많아요. 인정 뭐 이런 식으로 너무 잘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, 그렇게 짤막한 답변을 들을 때는 뭔가 씁쓸함이 남거든요. 그러니까 어쩌면 제가 아이들한테도 아이들이 뭘 잘못했을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때도 있긴 하지만 반성문을 써갖고 오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. 그러면 그 아이한테 왠지 모를 감동을 해요. 그러니까 아이가 종이 한 장에 아빠를 속상하게 해드려서 너무 죄송해요. 다음부터는 아빠를 속상하게 하지 않을게요. 뭐 누구 올림 이렇게 써서 요만한 종이에 악필로 개발사를 써서 그걸 갖고 오면 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. 그럼 뭐든지 이렇게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. 어쩌면 그게 입 바른 소리 여러 소리보다 또 문자로 인정 뭐 이런 거 네 이런 거보다도 좀 더 마음을 좀 더 이렇게 읽지 않을까. 그리고 그 아이 입장에서 아빠한테 뭐 애정 표현한다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어려워하기도 하거든요. 사실은 물론 요즘 애들이 뭐 이런 애정 표현을 잘 못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소하게 적힌 글, 찍찍 갈겨 쓴 이 글씨 몇 글씨가 굉장히 아이의 진심이 담겨져 있다는 걸 느껴진다면 굉장히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한 그런 편지였습니다.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이 정성껏 쓴 손편지가 그런 무게감, 그런 감동이 있구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. 어찌되었건 말로 하든 글로 하든 뭐 만나서 하든 전화를 하든 간에 중요한 건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. 진심이 통하지 않으면 뭐가 됐든 문제겠죠. 조금 더 효과적인 진심을 전달하는 방법이 뭘까? 더더구나 몇 주 동안 지금 모여서 예배하지도 못하고 함께 어떤 것을 교류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라면 더더구나 그런 어떻게 깊은 소통을 나눌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손편지까지 오는 것 같아요. 자, 정리하겠습니다. 참 올드해 보이고 조금 유식하게 클래식하다 그래요. 클래식. 하지만 이 편지라는 거, 손편지 하나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이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된다면 굉장히 멋진 대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. 손편지 마음을 담아서 한번 꾹꾹 눌러 써보십시오. 그 마음 속에 받는 사람에게도 감동이고 보내는 사람에게도 감동이 되는 굉장히 찐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밤 편지 한번 써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